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지난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에 출연했던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기억하시죠? 신간 엄마 주식 사주세요의 글의 일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걸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신기함을 많이 느꼈다.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런 허세가 정말 두드러진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난 지금도 차가 없다. 필요하다면 샀겠지만 불편함이 없어서 사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한국, 특히 서울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자가용이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태여 나의 부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낭비만 없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커피값 10,000원을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10억 원 정도로 불어났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작 커피값을 아낀 결과가 이렇게나 크다면 그 외에 불필요한 지출을 투자로 바꿨을 때 얼마나 큰 금액이 되겠는가. 옆 사람이 커피를 마시거든 그 커피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지금은 당신이 그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은퇴할 나이쯤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어떤가요? 사실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 존 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로 문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유행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로 유행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게 될지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 세대랑 뭐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난해하지 않은 그런 패션은 참 보기도 좋고 예뻐요. 좋아요. 괜찮아요. 하의가 너무 짧은 게 좀 되게 좀 안 좋더라고. 하의가 너무 막 지나치게 좀 짧은 거는 참 보기 안 좋고 진짜 그런 건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그게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 입장으로 봤을 때 노파심이지 뭐. 저는 뭐 그냥 헤어스타일이 툴러 컷이 유행이라는 거. 등분 나눠서 2분의 1로 나눠서 컷하는 거. 밑에는 올려치고 위에는 이렇게 뚜껑머리 깔끔하기도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남자분들 다 선호하지 않아요? 연세 좀 드신 분들도 하시던데 저희 아들도 군대 오기 전까지 했어요. 각자 얼굴에 맞아야죠.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 보면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아유 저렇게 짧게 입지 않아도 이쁜데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거랍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머리 스타일 짧은 치마를 두고 어른들과 젊은이들의 실랑이는 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요새 노란색뿐만이 아니던데요. 회색, 파란색, 보라색 또 부수수한 머리 같은 거 요거 보면 아유 좀 단정하게 하지 하는 어른들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 안 하면 그걸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도 노란색 머리 한번 해보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는데 이젠 용기도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중심,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관한 문자입니다. 스키니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이 사두신 분들 당황스러우시죠? 요새는 이 폭들이 넓어져서. 자, 요즘 유행하는 거 뭐가 눈에 띄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관한 문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장미호관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듣고 올 텐데요. 샵 0945로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고민해 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그새 문자들 주셨는데 먼저 고맙습니다. 4686님은 새싹님이신데 갑자기 이런 글을 주셨어요. 요즘 캠핑 시즌이 유행이에요. 일단 때려치고 자연과 함께하고 싶을 때가 다들 있지 않아요? 라고. 보통 패션 유행하면은 의상 생각했었는데 캠핑 유행이다. 예, 4686님 공감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7253님은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여성분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도 유행의 하나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야 남녀 구분이 없겠지만 보기에는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도 16년 전에 끊었습니다. 이 흡연 구역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몰려서 눈에 잘 띄는 지경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 유행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아이디어,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들 듣고 싶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0214님이 와우, 이번 주에도 존리 선생님 출연? 지난번에도 좋은 정보 감사했는데요. 오늘도 귀 쫑긋하고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게 해드리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를 위한 궁금증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오늘 2번이나 예고를 해드렸어요. 우리 엄마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신 분인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난번에 약간 충격적인 멘트를 몇 번 하셔서 제가 꼭 다시 모셔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 30년 동안 미국 투자업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2014년 1월에 국내로 돌아와서 당시로서는 수익률이 참 밑바닥이었던 메리츠 자산운용을 환골탈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그 베트남 펀드를 출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하기 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아. 예, 한 추석 때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왔죠. 예. 투자하기 좋은 토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재미난 회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한국을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뒤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충격적인 멘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지난 시간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자녀에게 사교육 시키지 말고 주식 사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많이 들어온 문자 주 질문이 예. 맞는 말씀이신 건 아는데 예. 과연 한국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이스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관심이 없다. 내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게 관심이 없다. 그럼 과외 계속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한국이요.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50%죠. 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일본만 해도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60년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걸 설명하면 예. 내 자녀가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으면 과외를 멈춰라 이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예. 수능 시험에 우리 아들이 네. 우리 딸들이 거기에 올인돼 갖고 수능 시험을 잘 보면은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 갖고 좋은 대학교 가서 아직 취직도 안 되죠. 근데 부자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부자 없어요.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고 경제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수능 시험 잘 보라는 교육에 몰두돼 있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자원과 내 노후 자금과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왜 한국의 부모들은 왜 그런 걸 보지 못할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교육을 그만두라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럴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 사교육으로 인해서 행복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미국을 지배하잖아요. 네.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합니까?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요. 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줘요. 네.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아, 온 가족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애한테 너 오늘 어떻게 지냈느니 어떤 대화를 하죠. 네. 그래서 경제교육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저녁을 누구랑 같이 하나요? 과외 선생님하고 하고 있죠, 애들이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제 대부분 떡볶이 무슨 그러니까요. 일회용 음식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렇게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취직이 안 됐을 때 좌절하게 됐고 돈은 없고 그 노인들이 돼서 애들한테 다 사교육을 썼고 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일생을 투자 업계에 있었잖아요. 네네. 가장 잘못된 투자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잘하는 투자가 자식한테 한 투자였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절대로 돈 안 갚아요. 그죠? 그러네 진짜. 그리고 다른 걸로 갚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없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안 찾아오죠. 그게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네. 그런 자그마한 것도 시작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걸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경제적 이제 독립을 가르쳐야 저는 청취자들의 저한테 직접 말씀 못하시지만 어쨌든 대변한 입장에서 네네.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은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능을 잘 보진 않지만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잘 가요.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직업이 뻔했거든요. 공부 잘하면 판검사 됐죠. 네. 의사 되죠. 네.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지금도 공부 잘하면 의사가 되거든요. 아니죠. 예.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60명이다. 네. 그러면 그 60명 중에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네. 과학자가 되거나 아하. 아니면 무슨 정말 대학 교수가 되거나 네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60명이 다 1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등 하는 애는 걔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데에 탤런트가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근데 걔를 위해서 50등을 하는 애를 위해서 온 부모가 과외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30등 됩니다.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그 친구는 다른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은 뭐냐면 수평적인 교육이에요. 다 천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 너는 발레의 천재구나. 아하. 너는 피아노의 천재구나. 네. 너는 스포츠의 천재구나. 근데 한국은 수능 시험을 잘하면 너는 성공적인 라이프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자원이 들어가 있고 부모님이 노후 자금 거기다 쏟고 있고 수능 시험에 모든 올인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한국은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은 50%고 일본은 20%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연수가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 내가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투자가 자녀들 사교육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외에 노후 준비를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나는 그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면은 왜 저렇게 신약성을 모를까? 그럼 질문 잠깐요. 네. 존리 대표도 자녀가 있으시죠? 있죠.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저는 무관심해요. 예를 들어서 저녁은 같이 드셨어요? 저는 출장이 많았습니다. 아, 근데 오케이.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와이프하고는 많이 했죠. 아, 어머니가 대신하셨고, 예. 그래서 어떻게 실제 경제교육을 시키셨고 사교육 안 시키셨고? 네. 사교육은 그런 걸 시켰어요. 사교육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살았으니까요. 네. 거기 한국 사람엔 SAT 학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한 달에 뭐 100불, 200불 내는 그런 거 한 2달 시킨 게 그게 전부예요. 아하. 예. 그리고 애들을 제가 어떻게 내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내 애들을 어떻게 기를까? 행복하게 기르는 게 최고예요. 잠을 많이 재우고 스포츠 하게 되고 행복을 들려줘야 돼요. 한국 교육은 애들한테 행복을 뺏어갔고요. 그건 네.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너무나 많은 자금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또 교육으로 방향을 틀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예. 약간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그러면 일단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그걸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예, 일단. 예, 근데 저는 이제 유태인이 많은 동네에 살았는데, 네. 유태인들 보고 많이 느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 파는 토이저러스라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주식을 팝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인형 만드는 회사, 마테리얼 회사 있잖아요. 실제 주식을 팝니까? 팔아요. 어머, 예. 예. 그래서 그 토이저러스 가면 네. 그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장난감. 야, 이 마테리얼 인형도 살 수 있지만, 네. 이 인형을 만드는 마테리얼 회사의 주식도 살 수 있다. 사서 애들한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도 주식 투자 클럽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는 사실 관심을 별로 안 가졌습니다. 그런 거에. 근데 첫째 애는 그래도 전공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둘째는 네. 아직도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놔두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네. 좀 더 취업 얘기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네. 우리보다 훨씬 노력하지만 취업과 관련해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까? 저는 왜 취직에 올인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취직해야죠. 아니죠. 창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전부 똑같은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이 몇 점이고 어느 학교 들어갔고 자기를 차별성 있는 교육을 안 시킵니다. 네네. 그러면 취직이 힘들어요. 그건 정말로 동의합니다. 취직을 원하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많은 이력서가 오는데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니 그런 게 오면 대부분 제가 실망을 하게 돼요. 그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살았다. 아하. 내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아하. 그런 게 훨씬 나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 여는 말에 나는 차가 없다라는 네. 대표님 책의 일부를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개인 소유 차량이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일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차가 3대였습니다. 네. 거기는 슈퍼마켓 가도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내가 운전해야 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해방감이 굉장한 거예요. 버스가 너무 잘 돼 있고 지하철 너무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 많이 탑니다. 아하. 근데 사람들이 다 차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제가 연봉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당연히 많죠. 예. 근데 차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차가 있어야 되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차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당신들 왜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라 네. 그러냐면 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이런 그렇게 남이 있으니까 있는 거는 바보죠. 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차를 안 갖고 있으면 내 재산이 굉장히 빨리 불어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도 네. 1,300원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 집에서 바로 앞에 있으니 171번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타고 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차를 몰고 오고 파킹하기 힘들고 그게 이제 그 자기 노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의 습관을 버려라라는 예. 대목인데 굉장히 이게 제목만으로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설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큰 없다니까. 부자. 예. 예. 큰 부자가 아니라 노후 준비라든가. 네. 아니면 이렇게 쉽게 쓰는 거죠. 그 쉽게 쓰는 것만 그러니까 잘못된 지출만 투자로 바꿔도 굉장히 다른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와이프랑 항상 싸우는 얘기지만 비싼 백을 산다든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네. 외제차를 산다든가.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 때 나는 이걸 써도 그렇게 내 라이프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바꾸면 노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품목이 사교육비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교육비를 없애면 애들은 더 잘 됩니다. 그럼 저는 믿어보세요. 잘 되고요. 그 돈으로 내 노후가 준비되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수능 점수 올리는 것을 최우선한 생각을 바꾸면 그렇죠. 사교육비를 안 쓰거나 덜 쓰게 되고. 첫 번째로 공부 못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게 거기서 또 벗어나야 돼요. 예.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시험 1등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절대 좋은 일꾼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부터 자본주의를 알고 투자를 하고 즐겁고 많이 네. 자고 스포츠 즐기고 그게 그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학생은 스포츠 스타예요. 스포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애들을 그 콘크리트에서 가둬놓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의 정서가 저도 사실은 네. 경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바꾸게 된 그 계기가 있었어요. 아프신 노모를 모시고 잘 걷지 못하시기 때문에 병원 현관에서 내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주차를 하더라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경차를 타니. 저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당하면 에이 하면서 이제 바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시너지가 아니라 반대 역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 노후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냐. 아하.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호텔에 갔을 때 발레 파킹도 하나 준다. 예? 근데 당신이 한국적인 정서를 몰라서 그렇다. 네. 반대로 얘기해요. 차가 없으면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이 남의 그 시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죠. 아. 노후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 라이프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실은 저 이제 여는 말 읽으면서도 요 부분 밑줄었어요. 한국에서 난 신기함을 많이 느꼈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대목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존리 대표 한국에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잖아요. 2년 반 됐습니다. 예. 흔들리진 않으세요? 전혀? 아니, 저는 너무 좋죠. 이 안에서 사시는데도. 너무 좋죠. 보세요. 뉴욕에 저는 맨하탄에 20년, 30년을 살았죠. 네. 우리 회사 제가 일하던 미국 회사에 CEO도 그렇고 다 차가 없어요. 다 없으세요? 다 없어요. 왜냐하면 맨하탄에 살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하.
근데 한국에 와서 신기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도 많지 않은데 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기업비도 그래요. 옆집에 하니까. 하긴 그래요. 옆집 애가 과외를 해갖고 공부 잘한다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 노후가 중요하냐, 애들 수능 시험이 중요하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리 대표께서 여기저기서 많은 대중과 만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어저께도 제가 천안 갔다 왔어요. 네. 4시간을 그냥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예. 특히 남자분들이 동의를 해요. 남자분들이. 근데 그분들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세요? 자기 와이프 좀 만나달래요. 자기 와이프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셔널 캠페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그렇죠. 네. 교육을 바꾸면서 공교육이 살아나야 되고 애들을 잠을 재우고 행복하게 만들면 너무나 많은 한국의 문제점이 풀립니다. 이러다 또 어디서 저기 정치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 저는 저기 미국 시민권이고요. 저는 이거는 개인의 초이스의 문제지만은 네. 이게 이 사교육 하나 없앰으로써 생기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9278님. 우리 아들도 커피숍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더니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업자 내고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로서는 3대 업종이라 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뭘 해도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어떤 대기업에 취직한, 난 이게 두 초이스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네네. 나는 그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겉으로 보일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어. 그래서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미래는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깨닫는 거거든요. 네. 월급쟁이가 되는 거는요. 노동자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하찮은 기업이라도 네.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젊을 때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장래는 훨씬 더 높죠. 월급쟁이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해외에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 말씀드릴까요? 네네. 스타벅스의 그 두 부부가 만든 겁니다. 네. 그 두 부부가 해고됐어요. 예. 갑자기 그 자기가 당시 직장에서 해고돼서 네. 스타벅스 아이디를 생각한 겁니다. 아하. 근데 그 사람들이 해고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쁘죠. 응원해 주시라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8745님 적극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속이 후련해요. 저도 애들 방목형으로 키웠는데 자기 갈 길 찾아가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4225님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돈을 모으면 여행을 가는데 이젠 주식을 사야 할까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돈을 못 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본가가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네. 자본가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그럼요. 가게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자본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10%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이 A라는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그 회사 통업한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죠. 긴 시간 할수록 좋죠. 그래서 유태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2201님. 결국 경제관은 철학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군요. 건강한 자본주의 정착이 결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공감 표시해 주셨어요. 자, 이게 또 시간이 늘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그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조언? 네. 일단 한국의 연금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직장을 가신 분들은 자기 퇴직연금이 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조언하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를 하건 어떤 투자를 하건 그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 투자를 왜 하는가? 네. 노후 준비예요.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원금이 손상되고 그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20년, 30년 후에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고 잘못된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그리고 자주 보지 않고. 자주 보면 저 일을 못 합니다. 예, 자주 보지 않고. 아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내 노후다. 그래서 네. 월급의 10%를 무조건 띄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은 여유자금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1985년에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월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근데 너 무조건 10%를 띄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원금을 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하시죠. 그 중에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난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1년, 2년의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디버시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산해야죠. 네. 한국도 하고 뭐 다른 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베트남도 하고 그런 펀드를 만드는 이유가 투자를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7254님, 존리 선생님 말씀에 200% 동감합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지 않고 그 돈 50%는 저에게, 50%는 자녀의 미래 펀드에 드는 게 낫다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또 지금 불러주세요.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았지만 요긴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잊혀지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 약해지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날이 그런 날 알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지금까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0시 51분이 됐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6019님,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옛날 노래는 시적이었는데 영어 단어 안 들어간 노래 찾아보기 어려워요. 2089님, 요즘 애들 입고 다니는 것 보니 통 넓은 바지 어깨 뽕옷을 입어요. 저는 아무리 따라 입어도 안 어울려요. 9756님, 아직 어린 남매를 키우다 보니 장난감이 유행을 많이 타요. 새로 나오면 그때마다 사달라고 하니 지갑이 텅텅. 4870님, 치킨 좋아하는데요. 치킨도 유행이 있네요. 옛날 기름 빠진 통닭에서 언제부터인가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굽는 치킨, 파닭치킨. 그래도 뭐니 해도 치킨은 치맥이 최고입니다. 8084님, 요즘 인생 사진 찍기가 유행하더군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서해 왕산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에 남을 만한 사진 찍고 왔습니다. 행복했어요. 2387님,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원피스를 방불케 하는 셔츠에 가디건을 매치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요즘 워낙 날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참 이쁩니다. 아, 나도 날씬하고 싶다.
8745님. 요즘 유행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머리를 투블럭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일 아트도 점점 화려해집니다. 근데 타투는 좀 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돌아온 유행, 스커트 길이가 무릎 이하로 내려간 것, 굿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조신하고 얌전해 보여서 길 가다가 이런 스커트 입은 아가씨들 보면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긴 제가 보기에도 참 이쁘더군요. 4686님하고 2387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좀 숨가빴습니다. 이동원의 가을 편지 끝곡 조금만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